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렬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충렬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영현 예산계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규 문화환경국장님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6,766만 7천원이 증액된 77억 2,949만 6천원입니다. 세액 수입은 55만원이 증액된 7억 8,149만 6천원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1,530만원이 증액된 3억 7,59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보다 6,216만 7천원이 증액된 69억 4,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 8,793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1,200만원으로 김양분교 폐교 생활문화센터 조성 8억원, 주거지 주차장 조성 11억원, 생활 SOC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1억 2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 2,576만 9천원이 감액된 48억 3,600만원으로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 사업 6억 3,700만원, 금호산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13억원, 구 하동 행천역 공원화 사업에 3억 9천만원, 금호산 지바이어 정설 사업에 9억 1천만원, 호리병소의 배천지길 6억 5천만원, 제창판댁 리뉴얼 사업 9억원,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2천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41억 6,610만 4천원이 증액된 186억 1,58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계획은 전년 예산보다 8억 1,472만 4천원이 감액된 23억 5,52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관광기획 운영비는 6억 1,680만원이 증액된 7억 5,520만 4천원 계산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108만원 계산하였으며 공공운전비는 1,080만원이 증액된 1억 2,192만 4천원 계산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청학동 주차장 유지관리비 1억원, 국도 19호선 밴 홍보관문 설치 2억원, AR 인포에이션 시스템 구축에 3억원 계산하였습니다. 위탁 양장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전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 계산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억 7,600만원 계산하였습니다. 하동군 6대 관광 거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6천만원,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분담금 800만원, 하동호 주변 둘레길 유지보수에 1억원 계산하였습니다.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4천만원이 감액된 6억 8천만원 계산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청학동 전통가옥 보존 사업의 민간 자원 보존 이전비로 2억 5천만원, 고포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2,500만원 계산하였습니다. 관광개발은 30억 6,200만원 증액된 106억 1,440만원 계산하였습니다. 관광 안내판 유지보수는 전년 대비 3억 8천만원 증액된 4억원 계산하였습니다. 관광 안내판 정비는 50개소에 1억원, LED 홍보 전광판 설치에 3억원 계산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운영지원비는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억 8,940만원 계산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17개소에 400만원, 4천만원, 소공원 유지보수 6개소에 4천만원, 네이버일크 시설 유지에 1억원,
지바이어 시설 유지 보수에 1억 원 계산하였습니다. 금호산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억을 계산하였습니다. 호리병 속의 별천짓기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생활애소시 사업으로 김양 bun교 폐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14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 345페이지 김양 bun교 폐교 한용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16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사업 부지 매입비로 김양 bun교 부지 매입비 사업은 구 행천역사 부지 매입비 8억 원 계산하였습니다. 지바이어 정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구 하동 행천역 공원화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김양 bun교 폐교 한용 생활 SOC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관광 마케팅은 12억 4,350만 원이 증액된 27억 6,588만 6천 원 계산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는 12억 4,237만 5천 원이 증액된 26억 1,809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최첨반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1,220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6,967만 9천 원 계산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최첨반대 일반 운영비는 66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358만 6천 원 계산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3,800만 원,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6만 6천 원이 증액된 6,558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제로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최첨반대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최첨반대 한옥청간 오칠 공사에 3천만 원, 토지장터 숙박체험 등 리모델링 공사에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최첨반대 리뉴얼 사업은 지난해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하계장터 포장재 제작에 지난해와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계장터 시설물 개보수에 지난해와 동일한 4천만 원, 삼성궁 주변 시설물 보수에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계장터 주변 시설 관리 인건비는 3,551만 5천 원이 증액된 6,302만 5천 원 계산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백리 테마로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1,250만 원이 증액된 112만 5천 원이 증액된 9,879만 6천 원 계산하였습니다. 인건비에는 3,399만 6천 원, 일반 운영비에는 1,2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제로비에 1,200만 원, 시설비에 4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섬진강 트레킹 코스 유지관리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4,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제로비는 300만 원, 시설비는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셀로시티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700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7,218만 4천 원 계산하였습니다. 셀로시티 관광은 지난해와 동일한 5,700만 원으로 셀로시티 하공 기반 구축 사업으로 2,500만 원, 셀로시티 운영 지원에 3,2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는 1억 2,263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5,52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지원에 736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8,800만 원 계산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3,5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는 1억 5,3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은 9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지원도 지난해와 동일한 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각종 관광 공모전 시상금의 지난해와 동일한 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1,92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 현지 나들이행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행 한 달살이 사업에 지난해와 동일한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관광 하동 홍보 사업에 지난해보다 9천만 원이 증액된 3억 1,45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서부 경남 관광진흥회 공동 홍보비 1,800만 원,
공동관광 마케팅 추진에 700만 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비에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일반 보증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700만 원, 353페이지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관광 운영 지원은 1억 137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4,848만 4천 원 계산하였으며 노랑대교 홍보관 운영관리 인건비 3,008만 4천 원, 관광 안내 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천만 원, 관광 안내소 공공요금 등 2,300만 원,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 운영비에 3천만 원, 관광객 상품 운영 활동 지원에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고품격 육성은 축제 육성은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61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계장터 벚꽃축제는 지난해와 동일한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6억 1천만 원으로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와 연계하여 엑스포 기간 내 축제 기간을 지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산 해남대 숲길 걷기 행사는 4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알프스 하동 섬진강 문화제철 축제는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축제 홍보 및 행사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5억 4,71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축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5,900만 원, 여비 540만 원, 시책 업무 추진비 270만 원, 축제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를 위한 보상금 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차인대회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 홍보는 지난해와 동일한 72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지역 축제 행사 지원은 지난 대비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국민과 함께하는 콘서트에 2,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축제 행사장 시설 보수에 2천만 원, 축제장 기반 시설물 구축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예산 대비 432만 원이 증액된 3,18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 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맹시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맹시월 사업은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 사업의 12건의 2월액 64억 3,757만 4천 원입니다. 맹시월 사유는 계속비 사업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이해 추경 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 사유로 맹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2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관광진흥과는 홍보비 지금 억수로 많거든요. 홍보비 여러 가지 쪼개놨는데 진짜 다 들어가 얼마입니까? 홍보비만. 예, 지금 현재 하동관광 홍보비로 지금 현재 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 홍보비라든지 한국관광공사하고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하는 사항하고 또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홍보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43쪽에 LED 홍보 전광판 설치가 3억 원이 돼가 있거든요. 네네. 그건 지금 어디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3억 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하동으로 들어오면 하동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홍보 LED가 있는데 지금 진교로 해가지고 남해로 들어가는 데는 지금 LED 홍보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교 IC 인근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ED 하는데 진짜 홍보비 설치했는데 3억 원이 듭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국도변에 보면 하동 하륵 발전소에서 해놓은 그런 부분에 LED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금 최소 규격이 한 눈에 보일라면 5m에서 3.5m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모두 다 쪼개놨어요, 홍보비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346쪽에 관광 마케팅이 27억 원이나 됐거든요. 그 주로 뭐 쭉 나열해 놨는데 어디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요새? 예, 우리 관광 마케팅 부분에는 우리가 그 지금 하계장터하고 최참판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그 최참판댁 리뉴얼 사업이 18억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27억 원이 되었습니다. 18억이 안 들어가서 이제 다시 쓴다 그러면 그 말입니까? 네네, 이번에 최참판댁 리뉴얼 사업이 18억 원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참파땡 시술 개수비도 또 계속 들어가고 그나 이제 우리 사용 설명서 1쪽에 한번 보시죠. 삼성국 주차장 유지 관리비 신규 우리 삼성국은 그걸 우리 팔았다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삼성공은 삼성공의 지금 김하용 대표한테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돈을 다 받았습니까? 돈은 지금 현재 2020년 12월 2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금액을 8억 628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분은 2021년 12월 말까지 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총 남은 금액은 한 19억 정도 남았습니다. 19억 정도 남았어요. 네네. 그럼 정확히 알고 정도가라는 말은 뭐입니까? 정확하게 하면 60 정도란 말이 안 된다지. 아니 뭐 얼마만큼 처음에 얼마를 했는데 얼마 들었고 얼마 남았다 그래야지. 정도가 뭐입니까? 정도가 18억 2만 6천 원 남았습니다. 그리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돈도 다 받지도 않고 날마다 뭐 하수 처리비, 유지 보수비 우리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그 팔았는데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지. 예, 지금 현재 주차장에 보면 벽면에 지금 옛날에 타일로 해가지고 백화를 그려놨습니다. 그 백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좀 훼손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 해야지. 백화를 다시 보수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6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상상의 다리 조성 사업 있죠. 하동호 랜드마크 주위에 그지요. 네네. 그게 행공증 20% 했는데 총 432m. 이렇게 하면 뭐 관광에 뭐 크다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관광의 효과가 있을기라고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에는 뭐 이리 관광 조성을 많이 해놔도 그 수입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리병석이 별천지 조성사업 길 있지요. 네네. 그것도 도비 군비 합해서 뭐 돈이 5억이네요. 10%. 이 10km 안에 어떻게 하는데 이리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길로 뭐 어떤 길로 금길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하계 지금 장터 맨 소재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신흥마을까지 연결되는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구간을 크게 3개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데, 꽃맞이 길이라 해가지고, 하계 맨 소재지에서 가탄교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차 마실 길은 가탄교에서 쌍계교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신선마룻길 해가지고 쌍계교에서 신원교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하천변을 따라서 길을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뭐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시멘트를 바르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부분, 기존 시멘트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방향 표시만 하게끔 돼 있고, 조경공사 좀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조경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산이 들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예, 일부 그 잘 돼 있는 데는 그대로 두고, 또 너무 그 그늘도 없고 한 데는 가로수 정도로 해가지고 나무를 좀 심으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 꽃길, 신리법 꽃길은 데가 있고, 신흥에서 상거리까지는 뭐 어떤 모텔로 테마를 합니까? 신흥에서. 뭐 일단은 저 그 일부 구간에 복사꽃이 좀 있습니다. 그래 복사꽃하고 연계해갖고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또 서산대사길은 서산대사길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쪽에 딱 그 신흥교까지 가면 그래서 서산대사길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류병수의 별천기 길이 돈이 또 너무 많이 들고 행공등 10%, 100%는 2023년까지네요. 내년도 완료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요. 2023년도 완료 예정으로. 2022년, 2023년까지요. 아직 2년 남았네. 그죠? 네네. 그래, 뭐, 여러 가지로 뭐, 녹차, 여러 가지로 뭐, 아름답게 해야 되지만은, 하동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쓰고를 안 가요. 하동에 예를 든다면, 성님에, 호수, 물 올라가는 거, 또 아들, 어린이 물놀이탕 해놔도, 10원도 안 쓰고 가요. 다 화장실만 비우고 쓰레기만 내버리고 가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거 중간에 뭐 사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통계상으로 보면 관광객 1인이 뭐 당일치기로 하동을 다녀가면 또 얼마 정도 또 쓰는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좀 잘 꾸며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돈을 쓰고 있는 방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뭐 예를 든다면 우리 송림 그거는 뭐든 그대로 놔놓을 겁니까? 수입 하나도 없는데. 국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뭐 또 수입을 입장료를 받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들어가는 길 지금 크리스마스 추를 해놨는데 그게 우리 옛날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게 여러 가지 뭐 시설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맨 땅으로 딱 해놨거든요. 가다가 그 계획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입니까? 가다가 우리 하동읍의 그 앞에 모양으로 정글집 모양으로 어느 날 갔더니 하동 그 은민관 앞에 공원을 했으면은 그 계속 조금 뭐 변형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하루치면 또 막기 접히고 보기 접히고 또 우리 보고 올 때 강평 그 옆에 길에는 뭐 1층에는 뭐 한다 2층에 뭐 한다 3층에 뭐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무조건 없어버리죠 버리 그때 달라요 계획이. 아니면 계획을 잘 수립해갖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바뀌지 말고 영구적으로 우리 하동에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동군에 하는 거는 그때 달라요. 그때. 보고 할 때마다 다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돈, 어려운, 진짜 국민들은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나라 돈이라고 헛벌컥 쓰지 말고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민섭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조금 전에 뭐 말씀을 주셨기는 했습니다만 344페이지예요. 343페이지. 주요다심 설명서는 8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판 유지보수 찾으셨습니까? 네네. 예. 이게 신규 IC 인근에 LED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신규로 계산했는데 조금 전에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혹시 5개 광고판이 고속도로에서 몇 미터 이격되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5개 광고판은 고속도로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은 허가가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본의원이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말입니다. 5개 광고 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카목에 따라 5개 광고판은 고속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렇게 거기 법을 보면 안 되거든요. 또 한 번 더 질의를 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철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단에서도 성균관 고속도로에 그 대형 광고판을 철거하는데 그 예산으로 3천만 원을 계산해 놓고 지금 있거든요. 거기다가 진교 IC와 500m 이격 거리에 돼 있는 것은 적당한 사업 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당초 계획은 그 고속도로 배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방도청 2호선 배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한번 법령을 잘 돌아보시고 법령에 맞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35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이게 2,536만 8천 원 정도를 삭감을 하는데 내년에는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엑스포가 있으면 문화관광 해설사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이렇게 또 이분들이 화동 홍보를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2,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삭감하면 이렇게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나요? 이렇게 좀 더 정액해도 좀 뭐 할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예, 지금 현재 그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는 지난해보다 좀 정액을 시켜갖고 했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그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액을 해갖고 했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내년엔 특히 그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 협조를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좀 좋겠고요. 355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에 민간 행사 사업 보도인데 대한민국 차인대회를 이렇게 해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네. 보통 보면 한 3천만 원 전에서 왔다 갔다 했지 않았습니까? 딴 때도 6천만 원에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한 2,500만 원 정도를 했었고, 그 앞에 년도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갖고 했었습니다. 4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때 60점 정도를 했을 중인데, 내년도에는 한 100점 정도 하고, 또 전시까지 같이 쭉 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엑스포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것인데요. 본의원이 보면 이게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여기에 그 오는 분들이 상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상의 품격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고 좋은 게 뭐 대통령상이라든지 이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표창은 연말에 거의 대부분 22년 도 걸 결정을 하고 하죠. 장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상의 품격을 좀 높여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은 어떤 상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우리 도지사상을 최고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게 보성도 가면 이 도지사상을 보성은 농림축산부 장관상을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모여들죠. 그러면 우리는 문화부 장관이란다든지 뭐 예를 들어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이란다든지 이런 상들을 건다든지 또 엑스포가 있으니까 총리 표창을 내걸면 이 차인들이 조금 많이 모여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치부에서부터 그 대학부까지는 훨씬 많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문의 품격을 올리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 말까지 계속 그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하인호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단위 사업 설명 9페이지 우리 관광 시설 구축요 레일바이크하고 지와이어 시설비 이게 1억씩이에요. 네네. 이거 시설비가 무슨 시설 유지 보수입니까? 어떤 겁니까 내용이? 지금 현재 그 레이바이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제초 작업도 좀 하고 예? 또 제초 작업, 제초 예, 풀베기 작업하고 예, 그다음에 그 안에 그 갱간도 좀 조명도 좀 보수하고 풀백이 지금 뭐 내년에 해가지고 언제 뭐 추경 때 확보해도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뭐 뒤에 그 무지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풀백이 사업으로 일단은 유지 보수 풀백이 1억. 그다음에 풀베기만 하는 게 아니고 풀베기 하고 갱간 조명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 뭐 등이 되겠습니다. 지와이어 여기는요. 지바이어도 지금 현재 그 공군 부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일부 또 풀베기 작업도 해야 되고 또 그 상부 정거장하고 하부 정거장하고 그런 부분 유지 보수가 필요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면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제에서. 기본적인 거는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뭐 풀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탁 받는 사람들이 그럼 뭐 그 주변에 풀이 나 있고 뭐 그런 게 뭐 엉망인데도 이런 거 유지 관리도 안 하면서 위탁 받아가 장사만 뭐 사업만 한단 말입니까? 예, 위탁 그거는 관리하시는 우리가 분도 풀도 일부 베고 있는데 이거 그 좀 너무 이 가격에 군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리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위탁비 얼마 받는다고 이렇게 투자해주고 이거 연례 반복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까? 올해 우리가 그 레이바이크라든지 또 지바이어 부분에 유지 보수를 좀 한 3년 이상 돼서 좀 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 그렇게 해야죠. 올해 내년에 체험을 할게지. 작년에 해줬습니까? 작년에 한 2천만 원 선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올해 했었습니다. 좀 많이 늘리네 두 군데 다. 네네. 그 15페이지에 지바이어 정설 사업에 이거 지금 40억 정설을 해가지고 우리 이게 이제 위탁비는 그러면 이게 맞춰갖고 위탁비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당초에 제일 초기에 했을 경우에 하고 또 이번에 1차 정설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가를 해서 좀 지금 사용을 좀 정액시켰습니다. 정액시키 예, 지금 2차 이 부분도 정액하면 우리 지금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이걸 내년 4월 달에 완료 예정인데 그 이전에 이걸 우리가 지금 위탁 계약한 지가 지금 지와이어 저기 몇 년? 지와이어가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3년까지 계약돼 네.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 22년 12월까지 마무리돼 내년 4월쯤 마무리돼요. 네네. 4년쯤 마무리되면은 지금 이제 정설이 일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위탁료를 올려받는다고요? 계산을 해보면 뭐 대략 사업비 투자비 되면 지금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억 정도 될 거라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예.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군에서 바로 결정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그 가격을 산정합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예. 그 평가위원회 줘가지고 그 금액 부분에 대한 금액을 올리기라고. 예, 전문기관에 예, 용역 의뢰를 가지고. 합니다. 예. 그 이제 이런 시설들 위탁을 주고 우리도 위탁해갖고 사업 잘하면 좋은데 그래도 위탁 받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걸 좀 시켜야 됩니다. 또 뭐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그 우리 시설을 해놨는데 사실 가면 자기들 유지 보수 자기들 해야지. 예, 그런 유지보수는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경관 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해줘야 될 부분은 좀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해주려고 해주면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이런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지. 군에서 자꾸 해주면 버릇만 나빠지고 꼭 해주기를 바라고 안 되면 자기들은 뽀사지도 나 도비고 물론
뭐 그런 거는 자기들 신경 안 써서 돈만 벌어가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그 군에서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뭐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알겠습니다. 자기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여튼 과장님 관심 가지고 이런 부분들 예산도 좀 맞게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범 의원, 예. 예,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 의원입니다. 올해 뭐 홍보비도 많이 정액이 되고 하는데 물론 S4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후하게 생각해서 우리 고생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리고 위탁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투자는 행정에서 하도록 해도 관리 비용은 위탁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기본적인 거는 위탁하는 사람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고 우리가 좀 그 주변에 조명이 좀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시설 투자를 그러니까 하는 예산을 두지통실뭉실 하지 말고 시설 투자와 관리비를 확실하게 구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캠핑장은 우리 가정 부서가 아니죠? 이번에 좀 보수를 합니다. 캠핑장은 우리 가정 관리 부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은 보수가 아니라 하동군 전반에 대한 위탁주는 사업장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군에서 위탁준 옥정 그 두양 캠핑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나무 하나 사주고 자기가 사 신고 걸음도 하고 뭐 이런다고. 이런 부분이 우리 가정의 부수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도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명히 매를 규정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동 군에서도 시설 투자는 시설 투자 해주고 관리비는 위탁 받은 사람들이 수탁자가 해야 되거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확실히 규정을 정해야지. 어떤 부서는 좀 도와주고, 어떤 부서는 안 해주고. 하동군 산하 모든 위탁을 준 사업장들이 동일하게 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님도 하지만 확실히 시설 투자와 관리비를 구분해서 그 내부 규정을 확실히 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 규정을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356페이지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콘서트. 우리가 지금 엑스포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좀 정액이 됐죠. 예, 엑스포 예산이 일부 좀 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설 투자는 30억, 50억 투자합니다. 우리 엑스포는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까? 그 사람 모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홍보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사람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 2억 5천대 있는데 우리 그 유명 가수 부르면 한 시간에 얼마나 합니까? 유명 가수가 그 기준을 따지면 예를 들자면 요새 정동원이 같은 경우는 3, 4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수미라든지 조용필 그런 부분은 1억 좀 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5억이 돼도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줄로 서서 올 수 있도록 왜 이런 돈을 만도 아낍니까? 결국은 내가 볼 때는 모든 시설 투자보다는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은 시설물 관리도 문제지만은 유형적인 가치를 난 차이나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실은 아니지만 과거에 최고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구십니까? 나오나.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줄서가 아마 차가 밀리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엑스포가 또 도시 할랑가 모르겠지만은 진짜 하동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면은 건축물 내 30억 안 짓고 실제로 매일 가수 듣고 계세요. 3억 5억을 줘도. 엑스포에 걸맞는 가수, 또 다른 행사 때는 또 우리 지역 가수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정말 엑스포라면은 지금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홍보하고. 그럼 2억 5천 갖고 무슨 유명 가수로 되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데는 와거니
좀 후하게 못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잘 조율해서 국민들하고 뭐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게끔 해보도록 아니, 본 의원은 항상 우리 재첩 할 때도 그 가수 아닙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내가 축제가 오고 안 되고 가수가 오고 듣고 와와하게 돼 있어. 경기도 살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짜 유명 가수, 야, 하동에 통커생 산다. 내가 볼 때는 뭐 우리 지금 7기 이제 마지막인데, 이런 부분에 좀 각별한 신경 써요. 여기서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또, 때때로 또 우리 지역 가수도 쓰고, 진짜 홍보하는 기회에 우리가 사람이 모은 데서는 이게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2억 5천이 돈입니까?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이걸로 잘 섭외해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아니면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든가, 정말 하동군 엑스포 답더라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 의원님, 예,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고 의원입니다. 353페이지 제 마지막 그 관광객 상품 운영 활동 지원 신태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거를 관광에 대한 상품을 운영하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하동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버스 회사라는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그렇게는 우리가 돈을 주고가지고 관광객을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제? 유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관광객이 오도록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주고가지고 관광객을 사오는 식으로 그런 그걸 해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두꺼비 시장 할 때 막 버스를 내주가지고 공짜 내줄게는 우 왔다가 지금 그 예산 떨어지니까 지금 두꺼비 시장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관광객들이 진짜 엑스포를 그거 하기 위해서 좀 찾아오는 이런 그거를 해야지. 돈을 주고 버스 회사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더 나은 거를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엑스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사업들도 좀 많이 했었고 전체 대한민국의 전체 지자체에서 다 인센티브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차 축제 할 때도 각 전국의 자인들 다 차 내줘가지고 점심 먹이주고 돈 주가지고 그렇게 오가지고 행사를 해가지고 그게 있습니까? 일단 그거 해서 딴 데 좀 엑스포가 잘 성공에 이루어지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혜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 전체적인 사업이 예산이 는 것도 는 거지만 많이 시설에 이제 손님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시려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주요 단위 사업 설명서에 김양분교 폐교 활용 생활 SOC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원래 있던 폐교 안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예, 기존 학교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게 단층이에요? 2층이에요? 1층입니다. 단층 건물이에요? 네네. 그럼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닌 거죠? 그래도 그리 크지는 않지만은 옛날 초등학교 하동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시골 초등학교 치고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에 대한 거는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광으로서 우리 하동군이 어떤 예를 들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자고 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1박을 해야지 어느 정도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시설을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한테 갈 수 있는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드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하동 국민들 뭐 식당에서 드시고 가든 하동을 즐기시고 가든 해서 그런 소비가 발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또 동창회하고도 아니 그 김양 분교를 예를 든 것이고 네. 제가 여쭤본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 그 전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준비들은 너무 잘 돼 있는데 숙박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어요. 하동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잘 때부터 찾거든요. 사람이 많잖아요. 뭐 내가 가족이 아주 소중한 가족이 올 수도 있고 친한 친구들끼리 올 때는 숙박부터 확인을 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찾는다는 말이죠. 근데 숙박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죠. 저희 하동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동에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은데 정작 자꾸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숙박이 뭐 우리 과에서 우리 그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에서 뭐 폐교를 활용하든 뭐 예를 들자면 그 우리가 인구가 소멸이 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발생을 했던 데가 아마 일본일 거예요. 작은 도시들이 없어지면서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제 살 길을 찾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어느 폐교 하나를 호텔을 만들어서 굉장히 그 마을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해 두시면 그내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든 어떤 관광 뭐 하동이 핫해질 수가 있잖아요. 뭐 연예인이 하나 왔다가 방탄소년단이 왔다가서 하동이 너무 유명해져. 그럼 자고 갈 수 있게끔 그 숙박에 대한 거를 철저히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녹차 엑스포가 되더라도 손님이 오면 뭐예요? 안 자고 그냥 왔다 가면 오게만 해놓고 잘 때를 마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남 같은 경우에도 레이바이크 타러 오세요. 오시는데 자지는 않아요. 진주가 자요. 잘 데가 없어요. 그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그 과에서 한번 심도 깊게 우리 계장님들이랑 한번 머리를 합해서 조금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떠할런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우리 실질적으로 그 머물고 뭐 또 자고 가야 우리가 관광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제봉에도 지금 예약이 거진 만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시설도 좀 보충을 해주고 구제봉이 조금 너무 낙후가 돼 있어요. 거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한옥체험관 더 많이 만들어서 몇 개가 안 되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자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안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손종인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미사업 설명서 33페이지 국민과 함께하는 콘서트 여기 예산이 2억 5천만 원인데 이게 행사가 총 몇 번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금 엑스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그 여름 그 축제 기간에 사용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또 지금 횟수라든지 그런 거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은 뭐 1회를 할 것 같으면 2억 5천만 원이 다 들어갈 것이고 10회를 하자면은 해당 2,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뭐 그 크게 뭐 한번 하고 나머지는 또 필요하면 하려고.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그 유명한 가수들 공연 출연료가 해당 정동원 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한 3, 4천만 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 4천만 원까지는 안 가고 그 밑에 하향이 한 3천만 원 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0회를 한다고 보면 가수 한 명 것도 안 돼요. 그죠? 네네. 아까 나훈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해당 출연료가 한 3억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아닙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분 출연료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의 예산이니까 제가 볼 때는 엑스포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 예산으로 대충 짐작이 가요. 엑스포를 좀 흥행을 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한 그런 예산 같은데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을 좀 전략적으로 좀 뭐 엑스포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편성을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다른 때는 통이 크시더니. 우리도 그 실질적으로 그 국민관광 콘서트 사업을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엑스포가 성공을 하려면 볼거리가 많아야 되겠죠. 어차피 이건 단일성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아까 동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시설물 좋습니다만은 시설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후로 가면 우리 하동군에 전부 예산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엑스포는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시켜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설 투자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행사성 예산도 때로는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때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이 아니 지금 뭐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직위도 보면 뭐 지금 과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뭐 제가 듣기로는 알아본 바로는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흥미를 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엑스포는 불을 보듯이 뻔하겠죠. 흥미가 없으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볼 게 없고 하면. 뭔가 하동만의 특별한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국민들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공연들도 필요해요. 이런 때는 진짜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공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또 엑스포에 또 물론 조직위에도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섭외 문제부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또 예산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한다면 안 될 부분도 없잖아요. 네. 근데 딴 때는 통이 크신 우리 과장님이 어찌 이런 예산은 이렇게 또 소극적으로 일해 놓으셨는지 진짜 궁금하네. 엑스포 조직위의 실행 계획이 나오면 그 혹시 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조직위는? 지금 아직 그 완벽하게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공영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한 번 더 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때로는 또 우리가 뭐 소모성 예산 이런 것들을 의해서 항상 지적을 합니다. 소모성 예산 좀 지양하라고. 근데 꼭 필요할 때는 또 쓰셔도 됩니다. 또 써야 되고요. 그 결국은 또 우리 지역을 위하는 거니까 이런 예산들도 편하게 쓸 땐 편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최첨반댁 리뉴얼 사업 네네. 지금 하시면서 한옥문화관 체험동을 4동을 더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몇 동입니까? 6동입니까? 네, 지금 현재 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동을 더 추가하면 사업비가 17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지금 한옥체험관이 뭐 중앙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우리 하동군의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군에서는 사용료만 사용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4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연간요? 예. 그러면 그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되던가요? 방문객 수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공실률이라든지 그런 한 9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률이? 예, 사용률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일부는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뭐 하동군의 실질적인 도움은 우리가 위탁료 그 이상은 사실 없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아마 지역에서 아마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하동군의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님 말씀에 뭐 숙박 부분도 있고 또 즐길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볼거리는 하동이 좀 충분한데 즐길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근데 그 즐길거리들은 보면 우리는 또 시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밤문화가 특히 없어요. 야간이 되면은 여기 뭐 저녁 8시 넘어가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정막 강산 아닙니까? 근데 관광지라고 하면 그래도 뭐 야간에 좀 떠들썩한 야간 문화도 밤 문화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노력을 하신다면 그 불가능하다고는 안 봐요.
우리 하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화계장터나 알프스장터 이렇게 밤에 연계해서 야간 장터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개방해서 좀 성황을 시킬 수 있다 보거든요. 활성화를.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그 2021년 이후로는 지금 야간 관광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야간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또 사업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예민하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언제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아마 우리 하동 관광이 또 살아나고 또 지속 가능하려면은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또 나름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많이 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심각하게 지금 이제 바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좀 과장님이 각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또 저희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서포트 해드릴게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움직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강성래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는 한 건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 올해 한옥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한옥이 6동인데 또 4동을 더 짓는다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최찬반댁 뒤편으로 해가지고 4동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데 수입이 2,400만 원 들어온다고 1년에. 네네. 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수입가 가는 겁니까? 예, 위탁하고, 네, 한옥은 실질적으로 그 유지 관리가 엄청 많이 힘듭니다. 참 예를 들자면 남원의 한옥촌이라든지 인천의 한옥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분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임금비도 많이 들고 한데, 일단은 우리가 그 계산을 해서 산정했지만은 4동이 더 되면 또 추가로 더 산정해갖고 그리 계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400만 원 수입인데 또 3천만 원 또 그 칠을 하는데 공사비가 또 드네요. 대충이 많이 들어가고. 예, 그거는 저 오칠. 한옥 체험관에 네. 기존에 건물되어 있는 한옥 체험관에 그 너무 오래됐고 해가지고 오칠을 한번 하면 또 깨끗해지고 또 병해충도 많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에는 또 그런 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동구는 돈은 많이 투자해갖고 수입이 안 되고 1년 버린 것도 오칠 한 번 하면 다 없애주고 그런 경우가 많네요. 토지 장터 숙박 체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토지장터 숙박시설은 토지장터 안에 보면 숙박시설이 3동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게. 예. 지금까지 그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만 활용하고 했었던인데 네. 이번에 그쪽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같이 나 숙박동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숙박을 안 했네요. 예, 뭐 그 장터에 오시는 분들 방에서 그냥 식사하는 정도로만 있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리모델링 해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게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그 예산서에 그 하동 알프스 산악열차 관련한 예산은 안 들어가 있죠? 예,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뭐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지난 해에, 금년도에 우리 예산 가지고 있는 게 실시 설계하고 군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여기에 또 뭐 유용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죠? 예,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 뭐 다행이고 또 그 철저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위탁 시설이 보면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옥정 고포 그 유지 보수비 있죠. 8천만 원. 342페이지에. 네네. 그리고 또 지금 343페이지에 보면은 고포 수변공원 환경 정비 또 2,501식으로 돼 있죠. 네네.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고포 야영장 부분이, 고포에는 야영장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외에
고포 마을 앞에 호수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고포 수변공원이 있거든요. 그 예.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나무 정전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2,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2억 5천 해도 부족할 것 같는데. 지금 현재 뭐 그 2,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위탁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포 부분은 2,6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600만 원 받고 있고 환경정비사업은 2,500만 원씩 해주고 또 네. 이게 뭐 올해만 끝날 게 아니라 또 내년도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지금 유지관리라든지 뭐 정정작업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래 예산서를 쭉 보면은 하필이면 위탁하고 있는 쪽에 후하게 뭘 해주는 것 같아. 자, 역으로 우리 지금 금호산 지금 스카이워커 있죠, 스카이워커. 네네. 그 뭐 워커는 뭐 걷는 길 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카이워커가 저 위에 상부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얼마 예산 투입됐습니까? 한 4억 6천만 원 정도. 24억 투입됐는데 그 사용료 받습니까? 지금 사용료 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기는 좀 그 애매하고 우리 관광시설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도 다 시설했으면 돈 받지 말지 다른 쪽은 왜 위탁을 합니까? 남해도 보면은 스카이워커 저 위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설리 스카이워커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위탁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냥 뭐 관광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준다 그 말입니까? 지금 거기에 아니 그리 하실 것 같으면은 짚라인도 그만 서비스로 그냥 제공을 해주시지. 관광시설물이나 전체적으로 그 뭐 사용료를 금호산 짚라인 지금 현재 위탁 회사가 어디입니까? 알퍼스 레포처. 알퍼스 레포처. 예, 예. 지금 현재 시설물이 몇 가지입니까? 1억 500만 원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1억 500만 원 사용하고 시설은 짚라인만 됩니다. 예, 짚라인. 네. 짚라인 같으면은 그 짚라인 그 하부에 네. 지금 이제 커피숍하고 그 건물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 우리 시설비가 얼마예요? 시설비가 지금 현재까지 총 투입된 시설 비용이. 한 55억 정도 됩니다. 55억 정도. 그 이번에 또 추가로 또 하는 게 있죠. 예,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추가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되죠. 100억 정도에 1억 500만 원 같으면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거기다가 짚라인 지나가는 그 밑에 풀도 대주고, 또 유지 보수도 해주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짚라인을 운영자를 모집을 할 때 모집 공고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특혜를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아니 그렇게 모집 공고를 하는데 몇 분이 공고에 참여했습니까?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했었는데 아마 제가 3군데인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군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용요금 산정 기준이 전문기관에서 자료, 전문기관이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이용료를 산정하는 기관이 우리가 있는데 그 기관에 의뢰를 아니, 해서 그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나왔다 그 말이죠. 네, 그 가격에 대해서는 100억 투입됐는데 1억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자도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55억 정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게 55억이라도 1년에 1억짜리인데 이자도 안 나오는데 어떤 기관이 이 사용료를 결정 지었는지 거기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올해 변경을 해서 나는 1억 4,700만 원 정도. 아니 뭐 1억 4,700이든 뭐 1억 500이든
지금 1억 4,700인데 지금 세입에 잡힌 거는 지금 1억 500인가 잡혀져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올해 그 연말에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조정을 1회 추경 때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세 수입 부분에만 조정하는 부분. 지금 이제 1억 500만 원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한 100억대 되더라도 2억 하더라도 이자도 안 나와요. 이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지관리 비용은 다 대주고 그 밑에 주차장도 다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왔다고 하나 그 내일 뭐 점심시간에 우리 저 금남면 일원 예? 우리 저 금남면은 보면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점심 때 한번 가서 점심 저녁 한번 보십시오. 짚라인 타고 와서 밥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평도 그렇고 금남도 그렇고 지금 그 횟집 하시는 지금 분들이 중평 한 군데는 거기에 보면은 참숭어 있죠. 전문 요리. 뭐 그걸로 해서 좀 젊은 사람이 조금 손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도 그렇고 좀 지바이어 손님 때문에 좀 늘어났다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진교는 정동원 때문에 좀 늘어났다고 보이고요. 예? 그래도 100억을 투자했으면은 안 그러면은 금호산을 그러니까 깎아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 차라리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좀 돌아가든지 돈은 100억 투자해놔 놓고 위탁료는 1억 받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5억 정도의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4,700만 원이고 지금 우리가 다시 더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산정을 다시 해서 그러니까 다시 투자하면은 거기 지금 과거에 보면은 우리 그 계약서 있죠. 위탁 계약. 네네. 시설을 투자하면은 투자되는 금액에 얼마 정도 산정해서 어떻게 인상하겠다. 네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자료를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금평가위원회.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하니까 평가위원회가 있다면서요.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안 했었고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평가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평가기관. 네, 네. 평가기관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금호산 짚라인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관련해서 신불사 민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산불사 주지스님하고 몇 차례 미팅을 했었는데 지금 산불사를 전체적으로 옮겨주라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고 지금 산불사에서 지금 케이블카 회사하고 우리 하동군에 지금 소송을 제기해놨습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네요. 법적인 대응도 법적인 대응이고 또 직접 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네네. 사실입니까? 예, 판결이 뭐 다음 주 정도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판결을 하면은 일단 공사는 중단이 되겠네요. 지금 가처분 신청이 중지를 하라고 판결을 날지 아니면 계속 해도 된다고 판결을 날지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 판결을 했을 때, 예, 판결을 결정을 하면 났을 때는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판결을 하면 중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이네. 그거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처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금호산에 지금 현재 올라가면은, 그 스카이워커 있죠? 네네. 스카이워커를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걸 유지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다른 길 같으면은 괜찮지만, 거기는 보면은 유리로 돼 있어서, 그거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핸드레인이 이래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또 안전, 관련해서 누군가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짚라인이 되든지, 예, 그러면은 케이블카 회사가 되든지,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해서 그 위탁 요금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거 시설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아까 27억, 24억 27억 들여서 짚라인 쪽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케이블카 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위탁 안 한다고 했잖아요. 위탁. 예, 지금 현재 그 위탁 기준이 지금 계약 사항이 있는데 그 계약 사항을 뭐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거 시설 27억 해놔놓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짚라인이나 케이블카 쪽에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나중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고 그것도 우리가 자체 관리할 것 같으면은 짚라인도 우리가 자체 그냥 관리하고 그냥 공짜로 태워주면 되죠. 그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금호산 집와이어 위탁료 산정 근거 자료 있죠. 네네. 예, 기준표부터 시작해서 전문기관에서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자료를 2021년 12월 6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수도사학과, 도시건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